이번 추석 연휴 기간 경북에서는 포항 6명, 경주 5명 등 모두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긴 연휴로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서는 화재로 3명, 경북에서는 벌초 중 심장마비로 1명이 숨졌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이어 중학생에게도 오는 8일까지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25년째 제자리 걸음인 대구 대공원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경북에서는 연휴 중에도 경주와 포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따르는데요. 연휴 기간 이동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경북에서는 모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60대 이상 고령입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6명, 경주가 5명, 상주 3명, 경상과 영천이 각 1명입니다. 특히 경주의 경우 다단계 사무실을 준비 중이던 82번에서 시작된 N차 감염자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는가 하면 요양병원에서도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2명이나 나와 한때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면회를 자제해 주시고 부대 개항 경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올 연휴 기간 총 이동 인원은 3,100만 명으로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명 관광지마다 사람이 몰리면서 고향 방문 자제라는 말을 무색해 했습니다.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고비인 셈입니다. 관광객들이나 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안 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좀 강화하면서 관리를 잘해 나가야 아직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신경을 써야만 괜찮지 싶습니다. 한글날부터 이어지는 사흘간의 연휴도 복병인 가운데 여름 휴가철 이후 확산세가 이번에도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최근 포항에서는 이른바 어르신 모임방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론 확산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수지만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의 활동폭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새 진원지가 된 어르신 모임방. 포항에서 이와 관련한 확진자만 28일까지 9명이고 모두 60, 70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 모임방은 가까운 어르신들끼리 화투놀이며 식사를 같이 하고 이야기꽃도 피우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 등 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딱히 갈 곳이 없어진 어르신들에겐 사설 경로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방 안에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입장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처럼 이런 곳이 감염병에 노출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연령대에다 크지 않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고 그러다 보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포항이 안전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안심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2, 3주 동안은 포항에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고 포항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이런 모임들은 이제 친교 모임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이런 시설이 지역 곳곳에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 59곳을 파악해 잠정 폐쇄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과 함께 특히 복지시설 운영을 중단하면서 어르신들의 활동폭이 너무 좁아졌다는 겁니다. 수개월째 사실상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요양시설 환자 보호자 중 60대 이상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양원 같으면 요양원 내에서 가족 간의 화상통화나 이런 걸 하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가족하고 만나고 가족하고 소통하는 게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못하는 대신에 다른 차선책을 어떻게든 확산은 막아야 한다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설 자리를 잃어가는 어르신들의 소외감과 우울감, 고독감을 덜어줄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도 한편으론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대구에선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북에선 벌초에 나선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사건 사고 소식 권수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먹물을 뿌린 듯 사무실이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3일 새벽 3시 50분쯤 대구 달서구의 3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또 다른 60대 남성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박으로 인한 방화란 진술을 확보하고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4일 새벽 2시 47분쯤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전 중이던 코나 전기차 한 대가 불에 타 흐물흐물 녹아내렸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북에선 벌초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추석 당일 영천의 한 야산 묘지에서 예초기를 메고 쓰러진 남성 A씨를 친척들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혼자 벌초를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영주에선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3시쯤 한국폴리텍대학 앞 도로에서 영주 시내로 달리던 K5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SUV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앞에 있던 승용차 2대로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14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추석 연휴 대구 119 신고센터엔 49초마다 화재나 구조, 구급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연휴 기간 8,8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300여 건을 출동해 1,000여 명을 구조하거나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화재는 모두 12건 발생해 3명의 인명피해와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구조 활동은 400여 건으로 모두 70여 명을 구조했으며 구급 출동은 1,700여 건에 달해 1,000여 명을 응급처치하거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쉬는 날 성묘를 가던 소방관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화재를 막았습니다. 영천소방서는 지난 1일 이봉경 소방위가 고경면 도암리의 한 농원에서 새어나오는 흰 연기를 보고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 소방위의 신속한 대처로 창고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등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5년) 넘게 차일피해 미뤄져 왔던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구대공원 안에는 오랫동안 도심에 자리 잡고 있던 달성공원이 옮겨올 예정인데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대구대공원은 오는 2023년 문을 열게 됩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범안로 삼덕요금소 인근 187만 제곱미터 56만 평 부지. 이곳에 대구대공원이 들어섭니다. 대구대공원은 지난 1993년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25년 넘게 개발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대구도시공사가 일부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을 만들어 기부 체납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나서면서 대구대공원 조성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30일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하고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대공원은 범안로를 기준으로 남쪽에는 3,000세대의 아파트가, 북쪽에는 달성공원 동물원이 옮겨오게 됩니다. 또 시민들을 위한 쉼터와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도 들어섭니다. 대구시는 대구미술관 등과 연계해 이 일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물론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신서 혁신도시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지금 예타를 갖다가
지금 통과하지 못한 상태인데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대공원은 내년부터 감정평가와 토지 보상이 들어가 오는 2023년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이어 중학생에게도 오는 8일까지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으로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은 스쿨뱅킹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비대면으로 열렸던 영천 과일축제가 높은 판매 실적을 거뒀습니다.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영천 과일 단골 만들기 이벤트 등을 펼쳐 1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대도시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포도 할인 행사를 진행해 13억 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습니다. 영천과일축제위원회는 10월에도 대도시 홍보 행사를 실시해 영천 과일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는 11월 9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달 말까지 제보 창구를 운영합니다. 제보 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 예산 낭비, 위법 부당행정 사례 등입니다. 제보는 도의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8건의 도민 제보를 접수해 6건을 반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자연재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기대 국회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북의 자연재난 피해액은 2,082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위를 기록한 경남 지역 1,038억 원보다 2배 이상 큰 수치입니다.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가뭄이나 폭염, 지진 등 자연현상에 따른 재해로 경북 지역은 산지가 많고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탓에 보다 철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개원한 영천 분만산부인과에서 첫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영천 제2병원은 개원 8일 만인 지난 30일 오후 1시 50분쯤 첫 아기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시는 아기와 산모에게 출산 양육 장려금과 축하용품을 전달하며 기쁨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영천 지역은 그동안 분만산부인과가 없어 임신부들이 대구와 포항, 경주 등 타 지역에서 분만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영천 제2병원은 지난 2018년 9월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착공 2년 만에 완공됐으며 24시간 분만이 가능하고 산후조리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올 연말까지 한방 의료 이용과 한약 소비 실태를 조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3년마다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한의학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 한방 서비스 이용자 2,000명, 한의원과 한약방 등 2,800곳입니다. 한의학진흥원은 온라인 조사와 설문지 전달 등 비대면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엄정의 경산시 의원이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돼 앞으로 2년간 도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엄 위원장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97.7%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정의당 도당위원장에 선출된 엄 의원은 경상북도 행정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의당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이 방사능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4일까지 3분기 방사능 분석 결과 일부 수산물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정부가 정한 식품 내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